치솟는 물가 속 나홀로 역주행. 외환위기도 금융위기도 버텼던 소맥 물가가 장기 하락 중이다. 무엇이 그들을 거꾸로 가게 만들었을까?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요즘 식당가에서 소주, 맥주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기존에 6,000원대였던 소주 판매가를 2,000원으로 내려서는 사실 남는 게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소주와 맥주를 2,000원에서 3,000원대에 파는 술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조사한 물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 3월 기준은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떨어졌고요, 맥주 가격도 0.7% 하락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요, 소주 물가는 작년 9월, 또 맥주는 12월부터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는 건 2000년 1월 이후 단 한 번밖에 없었고요. 맥주 물가가 하락한 것도 1999년 이후 약 26년 만의 일입니다. 사실 요즘에 물가 보면은 안 오르는 게 없다 싶기는 하잖아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만 봐도 전년 대비 2.1% 올랐고요. 전체 외식 물가도 3%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주, 맥주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뜯어보면서 얘기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원인, 출고가 인하입니다. 작년 초에 정부에서 수입 주류에 비해서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이 너무 높다 해서 그 과세 방식을 보완하고요. 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이 주류에 매기는 세금을 10% 정도 깎아줬어요. 그러면 소주 가격이 좀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자영업자들의 대부분 스탠스가 이랬습니다. 어림없지. 왜 그랬냐면요, 하이트진로랑 롯데칠성음료가 그 정부에서 이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하기 전후로 출고가 또 반출 가격 그 인상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원재료값 상승이 이유였죠.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의도했던 것보다 절반 혹은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인하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출고가가 인하됐다고 한들 도매가가 그대로라거나 아니면 임대료랑 원자재비가 매년 올라서 술 가격만 내리기는 힘들다라는 이유도 있었고요. 또 안주나 음식으로 순이익을 내기보다는 술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형편이니 오케이, 가격 내릴게요 라고는 흔쾌히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현상에 출고가 인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주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되는 원인 한번 보실까요? 경기 침체입니다. 소주에는 원래 별명이 하나 있었죠. 서민의 술. 사실 이게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타이틀은 막걸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서 대표적인 서민 술은 소주가 되었죠. 인기 비결은요, 막걸리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 그리고 높은 도수. 그러니까 싼 가격에 조금만 마셔도 취기가 빨리 오르니까 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좋은 친구로 자리매김했던 거죠.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고된 일과를 끝내고 동료들과 소주 한잔 탁 하면서 회포를 푸는 그 일용직 근로자들은 우리 골목 상권에 활기를 주는 명품 주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이어지는 건설업 부진이 이런 풍경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통계 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지난 2월에 그 건설업에 종사한 근로자 수 통계 191만 명. 이게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또 작년에 일용직 근로자 수는 약 92만 명이었는데요. 이게 1967년 이후 57년 만에 90만 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또 게다가요, 작년 한 해에만 1760여 개의 인력사무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이렇게 건설업처럼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가계소득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건 곧 소비 위축, 즉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경제 심리지수를 보면요, 지난해 7월 이후 매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100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기업이고 가게고 모든 민간 경제 주체의 경제 심리가 전부 다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외식업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작년에 폐업한 음식점은 약 10만 7,500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 음식점만 놓고 보면요, 폐업률이 4년 동안 매년 늘어서 10%를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손님이 끊긴 식당들이 주류 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손님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또 기름을 붓듯 가격 인하 경쟁에 불을 키우는 게 있습니다. 소맥 디플레이션의 세 번째 원인, 저가 프랜차이즈 경쟁입니다.
신촌이나 홍대 같은 좀 핫하다 하는 곳에 가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가게가 있죠. 바로 1,900원 생맥주 이자카야, 생마차, 말 그대로 생맥주 300cc 한 잔에 1,900원, 또 닭날개 튀김 한 조각은 900원입니다. 여기가 지난 2023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약 1년 만에 매장이 전국에 18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생마차 외에도 소시지오, 단토리, 다다하다 등 이런 비슷한 저가형 이자카야 매장들이 줄줄이 늘어나고 있고요. 소주와 맥주를 각각 2,000원에 파는 고깃집 프랜차이즈도 꽤 잘 나가고 있답니다. 여기도 전국에 지점이 220여 개,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팔아서 뭐 남나 싶어도요. 사실 여기가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해서 본사에서 식자재나 술을 대량으로 사서 구매 단가를 팍 낮추는 게 여기는 가능한 거죠. 이런 저가 전략이 지갑을 꽉 닫았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하면서 MZ세대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끊긴 영세 자영업자들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저가 프랜차이즈와도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량 구매도 어렵고 또 원가 경쟁도 어렵지만 손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술값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박리담의 전략이고요. 또 술을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만큼 안주 등 다른 음식을 더 많이 팔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불경기 상황에서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소주는 사실 재료를 준비할 것도 없고 특별한 인건비가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음식 대비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포기한다는 건 자영업자들이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렸다는 겁니다. 당장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를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요. 품질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마진 남기기가 어려워서 이 음식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악화되면 자영업자들은 결국 폐업 위기를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또 도미노처럼 퍼져서 요식업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전쟁의 화살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또 제가 소비자로서 이 주류값 하락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내수 경기가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는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격을 낮추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진짜 최후의 수단입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더 이상의 술을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고수들도 현재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걸 결코 쉽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출 시장이라 좀 나아지면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낚시 효과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수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내수가 스스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경기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이 내수 시장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그것 역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저가 경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